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뉴스에서 보시면 0.75달러 저항선을 돌파할 때 강력한 랠리가 예상된다. 리플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상승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1000원 라인을 언제 돌파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자, 금리를 결정했다는 건 대외적인 이벤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지금 해소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금리를 얼마나 내렸습니까? 50bp를 내렸습니다. 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다. 물론 25bp 그리고 50bp를 예상했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25bp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50bp를 내리면서 확실하게 시장의 기대 상승력을 더욱더 크게 가져오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재 시점에 해당되는 경제 지표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얼만큼 내렸는지를 먼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9월 19일 새벽 3시에 연준의 기준금리 어떻습니까? 5.25%를 예상했지만 50bp를 내리면서 5% 하방을 가져왔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5%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0bp를 내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얼만큼 내릴지도 중요하거든요. 자,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 점도표는 미국 연준 위원들이 얼만큼의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건데 2024년도에 50bp 한 번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25bp 플러스 25bp 그래서 토탈 100bp를 내리겠다라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요. 25년도도 마찬가지로 100bp를 내릴 것이다. 자, 기준금리는 계속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금리 결정을 기다렸던 이유는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금리를 내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한 이벤트를 작용할 것이다.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곧바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안 보여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현재 시점 리플 코인 얼마입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상승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 부분을 확인하고 있을까? 말 그대로 기준금리는 결정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아직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연설이 끝나고 나서 그 불확실성마저 해소가 되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알릴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선 금리가 50bp를 낮췄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했을 때 강력한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거니까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미국에서 원하는 것 모두 리플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강력한 상승에 대한 재료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이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해당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장, 펀드의 상장을 말하죠. 이 부분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모멘텀을 뒤로하고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SEC 때문에 시장을 못 움직이게 만들었다. SEC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로 나와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금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대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결정이 되었죠. 또 하나 SEC는 미국 법원에서 리플 SEC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부분으로 따라라.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자, 이 부분으로 SEC, 리플 합의를 빨리 해라.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SEC는 10월 달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의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가장 중요했던 기준금리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또한 3시 30분부터 나올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나올지 이 기자회견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우선 점도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 니플 코인이 또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금리가 낮춰져도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바로 곧 급등해서 올렸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어때요? 하단되는 부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였습니다. 자, 상승력을 보였던 새벽 3시 어떻습니까? 급등했죠.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미 연준의 연준 의장의 연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또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8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바로 니플입니다. 그래서 이 8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악재성 이벤트가 이제는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에서 우린 조금 더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선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한 금리라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되는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이제 해소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재료 그리고 악재성 이벤트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고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모두 다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카톡방 주소도 같이 받아보신 다음에 안정적인 매매 대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무조건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미국 야간 선물입니다. 3시 22분 현재 시점에 어때요? 빅스만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모두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만큼 미국 주식 시장은 현재 코인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이제는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50bp를 인하했고 추가적으로 50bp를 더 인하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기대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러워서 집을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래들 입장 어떨까요?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낮췄습니다. 당연히 투자 자금을 역으로 늘릴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현재 금리 인하가 현재 시장에 얼만큼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욱더 기대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점을 만들겠죠. 근데 현재 리플 코인이 그러면 빨리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시죠. 자, 지금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남아 있는 시점이고 여기 8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할 텐데 800을 돌파하고 바로 뚫고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겠죠. 그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겁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재차 올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재차 올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왜? 그래야지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고래들의 입장에선 매집 구간을 형성했는데 개인들이 급등해서 따라붙게 되면 개인들 물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고래들은 절대로 개인들의 물량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나 변동성이 주면서 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왜 안 올라가지? 라고 판단하는 부분보다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재료가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지 또한 고래들의 의중은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고래들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이 부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리플 주요 가격대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향후 몇 달간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고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리플의 고래들의 매집과 기술적인 강세 패턴 속에서 0.60달러 저항선에 재도전하고 있다. 근데 곧바로 뚫어 올리게 되면 개인들 물량이 달라붙는다.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고래들은 그 부분을 원치 않는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장에선 매도 물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죠. 근데 리플의 고래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비트에서도 미지의 지갑으로 2천만 개의 리플이 이동되었다. 고래들은 계속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래가 매집하면 그럼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다만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해서 털고 갈까? 고래들은 그 부분을 가져가고 있죠. 어떻게 매집합니까? 이 매집이라는 패턴 방법이 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고래들은 자전 거래를 돌린다고 했죠.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고 떨어진 물량을 재차 매수한다. 이게 자전거래죠. 그러면 이 고래들 또한 매집을 한다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한 것을 말하죠. 매도 주문을 많이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저항대를 올려놓고 맞고 떨어진 물량을 새롭게 매수하면서 자전거를 돌리면서 비중을 추가하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선 긍정적인 이벤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제가 3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3시에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끌어올렸다가도 다시 한번 내리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 이 부분들이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3분봉의 모습이거든요. 현재 시점에 변동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개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거니까 그것을 원하는 고래들의 움직임, 그것을 원하는 시장의 움직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리플의 고래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자, 제가 주봉의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주봉 보여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SEC입니다. 자, SEC 건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 리플과 SEC는 법원에서 결정냈습니다. 너희가 리플 코인은 반만 잘못했으니까 과징금은 여기까지만 부과할게. 뭐 둘 다 이겼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SEC는 10월 달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물론 그 전에 움직임만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1,000원 라인이거든요. 1,000원을 돌파했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돌파했다 다시 내려오고 돌파했다 다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던 이유가 뭡니까? SEC랑 리플이 아직 해소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미국 법원에서 결정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1,000원을 재돌파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니플 코인과 SEC는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태니까. 물론 10월 달에 항소를 안 하는 조건이겠죠. 근데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어떤 게 있습니까?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SEC란 미국의 일개 기관이 10월 달에 항소를 한다. 그렇다는 건 재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기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 11월 정권이 바뀌는 입장에서 미국의 일개 기관이 항소하면서 이 부분을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가 안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1,000원을 재돌파하는 시점이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SEC라는 강력한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또한 금리는 오늘 발표했으니까 없어졌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남아 있는데 대통령 선거 또한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SEC 건은 이제 해소가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EC 건 어떻게 항소를 안 할 것인가? 또한 대선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은 관망하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물론 이 부분 먼저 문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과 SEC 건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이 뉴스를 먼저 보시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플 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대통령 선거, 금리 변수, 그리고 여기에 SEC 건이 있습니다. 자, 9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건 금리는 이미 내렸습니다. 오늘 날짜로 금리 인하 발표를 했고 대선 결과는 11월 달에 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SEC 건이 항소를 한다 안 한다 그거는 10월까지 알 수가 있죠. 10월 초까지 결정 안 하면 항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11월 대통령 선거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그 전까지 SEC가 계속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SEC 니플 소송에서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 이거 9월이 아니라 10월까지 보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SEC랑 니플 항소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 남아 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한바탕 붙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죠. 이 아이들이 공약들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선.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당연히 SEC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거 무엇이죠? SEC 위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해리스가 노선을 바꿀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게감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SEC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제가 CFTC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거든요. 이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SEC랑 정반대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CFTC는 지금 코인의 80%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고 SEC는 80% 모두 증권이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SEC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SEC는 당연히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고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가 SEC의 의견과 정반대의 의견을 얘기한다는 건 미국의 기관들끼리도 서로의 주장이 틀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SEC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약해진 상태다. 그래서 항소는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니플 코인 SEC가 항소 안 하면 그대로 날아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 니플 코인을 여러 번 설명해 드릴 때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 니플 뭐라고 합니까? 많은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자,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탁 사업은 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은행처럼 이자를 주고 은행처럼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왜? 수탁이라는 것은 니플을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사를 찾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만큼 확실하게 리플 코인은 이제 악재성 이벤트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해리스 또한 당선되더라도 갠슬러의 임기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리플 CEO가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SEC 의견과 미국 법은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갈 것이고 이 커스터디 사업은 얼마를 예상합니까? 10조 달러 규모의 전망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말씀을 드렸던 미국 입장에서는 이 리플 코인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죠. 자 보시면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스테이블 코인 CBDC를 놓고 줄달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CBDC는 뭐 이미 리플 코인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실 거고 이 CBDC를 개발하는데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누가? 바로 리플입니다.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또한 발행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왜 이런 말을 했었죠? 일본에서 엔화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시간 문제다. 근데 미국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리플, 미국이 원하는 CBDC 또한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부분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IPO, ETF까지도 시장 상승력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만한 제목들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죠. CBDC도 말씀을 드렸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상승 구도를 가져가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같이 잡고 있다. 또한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이벤트는 이러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 위원장은 25년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당연히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를 50pp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리플은 못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없겠죠. 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리플 코인의 움직임 또한 금리 결정은 이제 시작인 부분이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를 인하했고 다음은 뭡니까? 대통령 선거 그리고 10월 달에 먼저 SEC가 항소를 아예 안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시장의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고요. 이런 모든 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모두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넣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